이동의 촉 시간입니다. 촉가이드 박지 아나운서와 함께합니다. 어서 오십시오. 네, 안녕하세요. 박지입니다. 자, YTN FM 출연하시면서 오랜만에 다시 스튜디오로 복귀하셨네요. 네, 그러니까요. 항상 장벽 뒤에 서 있었는데. 네, 근데 장벽 뒤에 있었을 때가 좀 더 편한 것 같네요. 네. 이 작가님하고 같은 공간에 있으려니까 예. 불편합니까? 기가 눌리네요. 근데 장벽 뒤에 있었기 때문에 네. 아무래도 그 소리도 좀 전달되는 소리도 우리 청취자분들이 좀 듣기 불편하셨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코로나가 빨리 진정돼서 지금은 이동의 촉만 이렇게 스튜디오에서 하거든요. 앞으로 조금 더 코로나가 좋아져서 모든 우리 패널들이 다 스튜디오 안으로 들어오는 그런 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습니다. 2차까지 다 마셨죠? 네, 저는 뭐 7월 말에 다 완료를 했습니다. 네. 2차까지 맞으신 분들 포함하면 이제 8명까지 모일 수 있고. 그렇죠. 뭐 정부 계획, 방역 당국 계획은 11월 초부터 위드 코로나 이야기를 하고 있으니까 단계적으로 잘 풀려서 고통받고 신음받는 우리 자영업자들의 마음도 빨리 풀어줬으면 하는 생각이네요. 그렇습니다. 오늘 어떤 얘기부터 해볼까요? 네, 오늘은 이 경기도 국토위 국감 얘기부터 좀 해보겠습니다. 이제 이재명 경기도지사가 오늘 또 이제 국정감사에 출석을 했습니다. 이제 대장동 의혹을 둘러싼 2라운드가 펼쳐진 셈인데 월요일에 있었던 국감과 비교해서 오늘 국정감사 이 작가님은 어떻게 평가를 하시겠습니까? 뭐 엊그제죠. 엊그제 네. 국감은 이재명의 완성이라는 것은 뭐 다들 인정하는 분위기고. 총평 박지 씨는 어떻게 봤어요? 저는 오늘 뭐 기사로만 봐가지고 못 보셨습니까? 네, 직접 못 봤습니다. 예. 하루 종일 또 방송하느라고. 저는 오늘도 이재명의 완성이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국민의힘으로서 사실 방법이 잘 없어요. 네. 그러니까 뭐 큰 거 한 방 얘기하는데 새로운 사실이 없잖아요. 그러니까 뭐 오히려 국민의힘한테는 안 좋은 거죠. 남욱 씨가 네. 등장해서 내가 그 사람한테 10년 이렇게 해봤는데 씨알도 안 먹힌다. 이런 이야기만 나왔고 국민의힘에 유리한 건 하나도 안 나왔거든요. 그렇죠. 그러면 지금까지 있었던 언론에서 보도된 이야기만 가지고 이재명한테 물어볼 수밖에 없고 거기는 뭐 이재명 후보가 다 준비가 돼 있으니까. 네. 거기다가 사실 이번에는 위원장이 야당 위원장 가능성도 있었는데 그렇다면은 모르겠는데 이번 또 조홍천 위원장이었잖아요. 네. 그래서 역시 뭐 여러 가지 사안에서 국민의힘은 맥을 못 쳤다. 다만 뭐 이따가도 질문 제도가 있는데 심상정 의원만 약간의 어떤 활약이랄까요? 네. 그 같은 대선 후보로서의 기싸움 뭐 그런 부분 인정할 부분이 있습니다만 나머지 국민의힘 의원들은 힘을 별로 못 썼던 것 같아요. 네. 김은혜 의원만이 조금 강하게 몰아붙였죠. 특히 이제 초과이익 환수를 놓고 네. 많이 이야기했는데 사실 이 초과이익 환수도 언론에서 보도된 것만 보면 이거 이재명이 왜 이걸 안 받아들였지 이상하리라고 생각할 수 있습니다만 협상이라는 건 파트너가 있지 않습니까? 그렇죠. 만일 초과이익 환수 조항을 넣었으면 그 협상 파트너인 저쪽에서 안 받았을 거예요. 혹은 받으면 그러면 마이너스 될 때는 우리를 보존해달라 이런 조항을 넣겠죠 당연히. 그럼 협상이 결렬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그리고 이 파트너끼리 협상을 해서 다 완성되는 그 뒤 이후에 직원이 이런 것도 넣으면 좋지 않겠냐고 건의한 거고 안 받아들여진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거를 이재명이 안 받았다 하기도 사실은 좀 시간 관계상이나 이런 걸 봤을 때는 좀 무리한 주장이었기 때문에 그래도 국민의힘이 이겼다고 하기는 좀 어렵다. 네. 그런 생각입니다. 그래서 이재명으로서는 국정감사를 이틀 동안 받은 거 신의 한 수. 돈을 주고도 못할 자신의 홍보를 했다. 이렇게 보입니다. 네, 그래서 사실 말씀하신 것처럼 당시에 성남시 같은 경우에는 돈이 없었잖아요. 예. 네, 정부에서 이제 예산을 주지 않았기 때문에 돈이 없어서 의뢰 입장에서 모든 것들이 이루어질 수밖에 없었다. 저도 그렇게 보여졌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국민의힘이라든지 야당에서 지금까지 알려지지 않았던 그런 뭔가 명확한 걸 가지고 와서 예. 공격을 하지 않을까 좀 기대를 했던 분들도 계실 텐데 그런 한 방은 없었다. 이게 좀 안타까웠던 것 같습니다. 아니, 그런 게 없기 때문에 네. 월요일 날 김용판 의원이 사실은 헛발질을 한 거거든요. 무리수를 두다가 그렇죠. 예. 가짜 뉴스였죠. 예. 그게 결국에는. 그렇습니다. 자, 그리고 심상정 정의당 대선 후보 같은 경우에는 이제 돈 받은 자는 범인이고 설계한 자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이재명 지사를 몰아세우고요. 이재명 지사는 공익 환수를 설계했는데 착한 사람 아니냐 이렇게 맞받아쳤습니다. 네, 이제 어떻게 보니까 이게 두 대선 후보의 대결이 그렇죠. 되어버렸어요. 예. 두 후보의 두 후보의 이야기였고 또 심상정 의원의 이 워딩을 우리 언론에서 또 많이 받았습니다. 많이 받았다는 것은 그만큼 인상적이었다 이렇게 네. 보여지고 또 그 심상정 의원이 경실련 자료를 가지고 이재명을 공격했거든요. 물론 뭐 이재명 후보로서는 그 자료가
올바른 자료가 아니라고 생각하겠습니다만 어쨌든 시민단체가 만든 자료로 공격했기 때문에 좀 먹혔다. 그래서 이제 뭐 여당의 문정복 의원이 그런 거 갖고 오면 안 된다고 했다가 또 나중에 사과한 일도 벌어지고 한 거 아니에요? 예. 그래서 오늘 국감장에 야당 의원으로서는 그나마 심상정 의원이 제일 돋보이지 않았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자, 그리고 이제 오늘 이재명 지사의 전략이 월요일과는 조금 달라졌다라는 이야기도 있었는데 월요일에는 좀 뭔가 웃음도 보이면서 약간 여유 있다는 그런 제스처를 취했는데 오늘은 웃음기를 아예 빼고 좀 진지하게 임하는 모습을 보여줬다라고 해서 예. 무슨 전략인가 이렇게 궁금함을 가지시는 분들 지난 주말부터 거의 모든 일정을 하지 않고 국감 준비에만 매달렸거든요. 그러면서 월요일, 수요일 각각 전략을 달리한다는 작전을 미리 짜고 온 것 같아요. 네. 그리고 월요일 날 어쨌든 국민의힘에서 완패를 했기 때문에 네. 나름 전략을 다시 세우고 왔을 거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월요일은 7분 동안 답변 안 받고 무조건 몰아붙이기 이 계획이 있었는데 뭐 이게 위원장이 민주당이다 보니까 발언 기회를 줘버려서 그 전략이 무산됐잖아요. 그래서 오늘은 사실 국민의힘이 바꿨어요, 전략을. 네. 7분 동안 몰아붙이는 게 아니고 질문하고 좀 답변 받고 이런 식으로 바꿨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이재명도 그걸 알고 있었을 것이다. 저쪽에서 전략을 바꾸면 나도 전략을 나름대로 준비를 하는 그랬기 때문에 뭐 이재명 후보가 국감이라든가 이런 거 받는 게 처음 있는 일도 아니고 해서 나름 경륜이나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잘 방어하지 않았나 싶습니다. 네, 그리고 제가 보기로는 그 이재명 지사가 좀 웃는 모습 있잖아요. 뭐 예. 흐흐흐, 크크크 이런 식으로 이 웃음소리를 가지고 또 이제 뭐 보수 언론이라든지 보수 야당 쪽에서 공격을 했거든요. 그렇죠. 예. 국민들을 뭐 비웃는 것이냐 이런 식으로 공격을 해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도 의도치 않게 뭔가 이제 국민들에 대한 예의가 없다 이런 식으로 그럼요. 몰아가게 된 거를 조금 경계한 게 아닐까. 의식 그것도 당연히 의식해야죠. 왜냐하면 대선 주자니까 네. 하나하나 다 의식할 수밖에 그렇습니다. 없어요. 또 그걸 불쾌하게 받아들이는 국민들이 있을 예, 수도 그럼요.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이제 이 지사가 다음 주에 경기도지사직을 사퇴한다라고 알려졌는데 이낙연 전 대표와는 언제쯤 만나게 될까요? 뭐 다음 주 월요일 빠르면 이번 주 금요일 이런 얘기도 있거든요. 네. 근데 일단은 경기도 지사직을 사퇴하기 전까지는 아마 안 만나지 싶어요. 오늘 송영길 대표가 라디오 인터뷰에서 빨리 만나는 게 좋다라고 했는데 네. 그 이낙연 후보가 아직 준비가 안 돼 있는데 재촉하는 것도 모양새가 좀 그렇잖아요. 그리고 경기도지사를 사퇴한다고 이미 얘기를 한 상황이기 때문에 경기도지사를 잘 마무리하고 퇴임식이라고 할 수는 없지만 왜냐하면 임기를 다 채우지 못했으니까. 네. 그러나 경기도민들한테 미안하다, 뭐 죄송하다, 뭐 이런 이야기를 갖는 자리, 뭐 기자회견 아마 이런 건 할 것 같습니다. 그거 하고 난 뒤에 경기도지사를 사퇴하고 그러면은 당에서 이제 뭐 선대위를 꾸리겠죠. 그 이후에 아마 찾아가고 난 뒤에는 이제 청와대에서 대통령을 만나는 그런 계획을 지금 하고 있지 않을까 싶네요. 알겠습니다. 네, 어쨌든 제일 빨리 할 것은 경기도지사 사퇴부터 먼저니까 네. 오늘 국감이 마무리되면 오늘부터 언제 사퇴할 것인가 확실한 날짜를 잡겠죠. 네, 뭐 만감이 교차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드네요. 그러니까요. 자, 어젯밤에 이제 또 MBC PD 수첩을 통해서 조성은 씨와 국민의힘 김웅 의원의 통화 녹취록이 공개가 됐습니다. 우선 뭐 녹취록에 나오는 이 저희가라는 의미가 이게 무엇이냐 궁금해하는 국민들이 많은데 이 부분 어떻게 해석을 하시겠어요? 아니 김웅 의원이 당시에 국민의힘 후보였지 않습니까? 네. 근데 국민의힘 후보 신분으로 국민의힘 당직자한테 전화해서 우리가 다 준비했으니 그냥 가시면 된다. 그러면 국민의힘은 아닌 거란 거잖아요. 그 말이 앞뒤가 안 맞으니까. 네. 그런데 검찰 출신이니까 검찰밖에 생각할 게 없는 거 아닙니까? 아니면 뭐 모르겠습니다. 자기들 지인 몇 명하고 논의를 했는지 모르겠는데 자신과 논의한 지인 몇 명 아니면 검찰이랑 밖에 얘기 안 되죠. 근데 김웅 의원이 기억하는 바에 의하면 검찰이 아닌 것 같다 이렇게 얘기했다잖아요. 저는 김웅 의원의 말을 앞으로 믿지 않습니다. 김웅 의원은 어제 녹취록 나온 거 보면 지금까지 했던 해명은 다 거짓말이에요. 네, 거짓말을 좀 많이 했죠. 기자회견에 나와서 나는 기억이 전혀 없다. 통화한 기억도 없다. 자료를 전달받은 기억도 없다. 내가 기억이 안 나는데 기억이 난다고 거짓말 해야겠느냐. 이렇게 기자들한테 몰아붙였어요. 네. 근데 어제 MBC PD수첩에 나온 그 녹취록을 보면 그 기억을 못할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사람은 거짓말을 해도 증거는 거짓말 못 하잖아요. 손준성한테 전달받은 것도 다 증거로 남아 있는 거고 본인이 직접 조성은 씨하고 통화한 내용 그걸 기억을 못 한다고 하는 것은 거짓말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이거는 대국민을 향해 거짓말을 했기 때문에 저는 국민의힘 차원에서라도 혹은 국회 차원에서라도 본인이 거취를 결정하지 못한다면 필요하다고 봅니다. 이렇게
백주 대낮에 뻔뻔하게 국민 앞에서 거짓말하는 국회의원이 어디 있습니까? 그쵸. 말이 안 되죠. 뭐 네. 10년, 20년 전이라면은 그럴 수 있다고 치는데 불과 작년 일이잖아요. 네. 작년 일을 기억 못 한다는 말인데. 그리고 저는 이렇게 어마어마한 일을 하면서 과연 이걸 기억 못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도 그렇죠. 들거든요. 예, 예. 이게 일상적인 일도 아니고. 그리고 이제 윤석열 후보 측의 반응도 나왔는데 이 해당 녹취록에 당시 윤석열 검찰총장의 이름이 3차례가 등장하는 걸로 확인이 됐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윤 전 총장 캠프 측이 이게 바로 윤 전 총장이 개입하지 않았다는 증거다, 뭐 증명됐다, 뭐 이렇게 주장을 하고 있거든요. 어떻게 보세요? 뭐 그렇게 해석도 가능하다고 봐요. 네. 예, 그렇게 해석이 가능하다고 보여지는데 다만 손준성 검찰총장의 최측근에 있었던 사람 아닙니까? 네. 그리고 그 손준성이 김웅한테 줘서 김웅이 국민의힘에 줘서 실제로 그것대로 고발장이 작성됐잖아요. 그러면 검찰의 최고 책임자로 있었기 때문에 본인이 직접 지시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거기에 대해서는 사과가 필요하다. 그러니까 유동규 씨가 어쨌든 뭐 돈을 받았다 이렇게 해서 지금 구속된 상태잖아요. 그래서 유동규 씨가 이재명한테 돈을 전달했다. 뭐 이거는 아니더라도 이재명으로서는 최고 책임자로서 도정의 책임자로서 시정의 책임자로서 그 점에 대해서는 관리를 못했다고 사과했잖아요. 똑같은 거거든요. 네. 그 부분 그러니까 내가 지시하지 않았다 하는 거하고 나도 책임 있다라고 하는 건 좀 다른 거니까 선을 그을 땐 그을더라도 사과할 거는 사과해야 된다. 또 본인이 지난번에 또 토론장에서 이 문제가 불거지면은 만일 정말로 손준성이나 검찰에서 그런 게 고발장이 넘어갔다고 하면 사과한다고 얘기했기 때문에 네. 사과할 필요는 있다고 봐요. 근데 지금 이따가 뭐 얘기도 하겠습니다만 윤석열 전두환 씨 발언 그것도 지금 사과하지 않고 있거든요. 모든 발언이 다 문제가 되고 일일 일망언이라는 이야기까지 듣는데 윤석열 후보가 단 한 차례도 제대로 사과한 적이 없어요. 네. 다 캠프가 해명하고 오해였다. 네. 진위는 그거 아니었다. 이렇게 하고 넘어갔단 항상 말이에요. 변명을 했죠. 아니 그런데 이게 전두환 씨 발언이라든가 이거 고발 사주 문제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입니다. 자기가 직접 관여를 하지 않았다 하더라도. 그렇습니다. 뭐 전두환 발언 얘기로 바로 넘어가 보면 이게 지금 후폭풍이 꽤 크거든요. 이게 뭐 어제 부산 해운대구 당원협의회에서 나온 발언이기도 합니다. 전두환 발언 때문에 이제 거센 비난이 이어지고 있고 당내에서도 비판이 나오고 있는 상황인데 그때 이제 뭐 옆에 있던 그 당원 협의회에 참석했던 예. 옆에 계시던 분들의 발언도 저는 좀 갸우뚱하는 발언들이 많았는데 일단 다 집어 넣읍시다. 네, 집어 넣자는 게 이제 감옥 보내자는 뜻 아닌가요? 저 그렇게 읽히던데. 어쨌든 이 상황 어떻게 보고 계신지. 네. 이 발언은 사실은 윤석열 후보 본인뿐만이 아니고요. 네. 국민의힘 전체에 많이 났어요. 국민의힘이 김종인 비대위원장이 들어오고 호남에 구애를 많이 했잖아요. 그래서 호남표를 좀 받기 위해서 지금까지 외면당했는데 네. 호남의 표를 얻지 못하면 대통령 선거에서 이기지 못한다. 그래서 지금까지 하지 않았던 5.18 묘도 참배를 했고 그리고 5.18에 관해서 망을 했던 사람들 공천 주지도 않았고 굉장히 애썼단 말이에요. 윤석열 후보도 광주 많이 또 갔고 그랬었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게 애쓴 걸 공든 탑을 한꺼번에 무너뜨리는 거고 그리고 상대 후보인 이재명 후보를 또 도와주는 일이거든요. 이재명 후보로서는 이낙연 후보에게 이기고 나서 호남 표심이 100% 이재명한테 안 갔습니다. 아직 마음을 주지 않고 있어요. 그런데 윤석열 후보의 이 발언으로 호남에서 이재명한테 마음을 주지 않았던 호남의 민심이 이재명한테 이동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졌습니다. 여러모로 당에서는 좋지 않은 이야기인데 그러다 보니까는 모든 후보들, 당대표, 국민의힘 내부에서도 이렇게 하면 안 된다. 비난하고 있고 윤석열 캠프 내에서도 사과해야 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데 윤석열 후보는 아직까지 사과를 하지 않고 있어요. 그러면서 전두환이라고 다 잘못한 건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얘기하는데 처음에 워딩은 쿠데타와 5.18을 제외하면 잘한 것도 있다잖아요. 네. 그러면서 경제를 잘 모르니까 전두환이 김재익 씨 같은 전문가한테 맡겼고 정치를 잘 모르니까 권정달 같은 사람들한테 정당을 맡겼고 뭐 이런 이야기 같아요. 네. 그런 의도로 이야기한 것 같은데 그래서 당시 우리 정당이 제대로 됐습니까? 제1당, 제2당 전부 다 민정당이 컨트롤하는 전두환이 컨트롤하는 그런 어용종당 만들고 야당도 어용종당 만들었잖아요. 거기다가 민주주의, 인권 다 유린하고 언론 통폐합해서 언론도 유린하고 재벌 통폐합시켜가지고 재벌도 자기 마음대로 다 했던 사람이고 거기다 뇌물도 몇 천원씩 받았던 사람인데 네.
쿠데타가 5.18만 제외하면 잘했다고 볼 수 있다. 그것도 호남 분들도 그렇게 얘기한다. 네. 이거는 사과가 필요한 부분이죠. 과연 어떤 호남 분들이 그렇게 얘기를 하셨는지 궁금해지기도 예. 하는데 그 홍준표, 유승민, 원희룡 후보 모두가 이제 윤석열 후보의 전두환 뭐 찬양 발언이 망언 중에 망언 아니냐 이런 반응을 내세우고 예. 있고 원희룡 후보 같은 경우에는 후보를 사퇴해야 될 만큼 이게 무게가 있는 그런 망언이다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이제 이준석 대표 같은 경우는 정치적 언어가 미숙했다 이런 정도의 반응을 내보였는데 이준석 대표가 이제 대표로 선출이 되고 나서 광주를 찾아서 더 이상 광주 마음을 아프게 할 일이 없을 것이다라고 얘기를 했고 윤석열 후보도 직접 지난 7월에 또 광주에 가서 민주묘지에 가서 눈물 흘리면서 또 예. 참배를 하지 않았습니까? 예. 그러니까 이런 부분이 과연 그렇다면 진정성이 있는 행동이었는가 이런 의문도 생기는 거죠 국민들 입장에서는. 그러니까 이준석 대표가 이야기한 정치적 발언 미숙. 네. 지금까지 여의도 합법에 익숙하지 않았다. 정치적 발언에 미숙하다. 이런 걸로 사실 다 넘어갔잖아요. 네. 그러니까 지난번에 논란이 됐던 뭐 당을 해체해야 된다. 그런 거는 뭐 정치적 발언 미숙이라고 해석할 수도 있다. 다만 이 전두환 씨에 관한 발언은 정치적 발언 미숙이 아니고 역사의식의 문제다. 그렇게밖에 볼 수 없어요. 그래서 지금 민주당뿐만이 아니고 각계 재정정당 각계 뭐 인사들이 다 비판하는 거거든요. 네. 근데 이거를 계속 윤석열 후보가 내가 잘못 없다고 했을 때 후폭풍을 한번 생각해 봐야 된다. 예, 저는 사과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만약 사과하지 않으면 지지율이 좀 출렁거릴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듭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지금 뭐 윤 전 총장 측에서는 아직 말씀하신 대로 사과는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잘한 거를 잘했다고 하는 게 뭐가 문제가 되느냐 이런 반응으로 나오고 있는데 본인이 그렇게 발언한 이유가 내가 대통령이 된다면 각 분야 전문가 등 인재들을 적재적소에 기용해서 제 역량을 발휘하도록 하겠다는 것이었다. 이런 설명인 거고요. 그리고 이제 본인이 윤석열 후보가 대학생 시절에 모의 재판에서 전두환에게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이러면서 자신의 역사의식을 또 강조를 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당시에 이제 또래 수많은 청년들이 민주화 운동을 하고 민주화를 부르짖으면서 정말 죽어나갈 때 그때 이제 본인은 그거 한마디 하고 어디 도망가 있지 않았느냐. 뭐 이렇게 공격을 또 받고 있더라고요. 근데 어쨌든 전두환 씨가 독재자니까 네. 군사 쿠데타를 일으켜서 자국 내 무고한 시민을 학살하고 7년간 독재를 한 독재자인데 독재자도 잘한 부분이 있다 이렇게 된 거잖아요. 그럼 이게 내 말 실수가 아니다. 사과할 수 없다고 하면 만일 대통령이 돼서 독일 같은 데 국빈 방문해가지고 뭐 히틀러도 잘한 건 있지 않느냐. 그렇게 말하면 난리 나는 거 아니에요? 그렇죠. 그 말을 오늘 조국 전 장관이 그랬습니까? 네, 얘기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그래서 지도자의 워딩 이게 굉장히 중요한 거거든요. 굉장히 무게감 있는 겁니다. 사실 저나 박지희 씨가 이 방송에서 이렇게 하는 것도 사실 일반 사람들보다는 무게감 있겠죠. 네. 그런데 뭐 나라가 휘청거린다든가 뭐 큰 혼란이 생기거나 그러진 않잖아요. 네. 그러나 이제 대통령이 되자고 하는 사람이기 때문에 당연히 시끄러울 수밖에 없는 거죠. 그렇다면 사과를 좀 해야 될 텐데 모르겠네요. 네. 사과를 만일 계속 하지 않는다. 민주당으로서는 굉장히 속으로는 쾌재를 부를 겁니다. 민주당에게 도움되는 일이다. 그렇죠. 네. 사과하지 않기를 민주당은 속으로 버틸지도 모르겠네요. 이 방송을 꼭 윤석열 후보 캠프에서 들어야겠네요. 아니 그래서 오늘 김경진 의원도 네. 사과를 요구하겠다고 윤석열 후보한테 네. 진언 드리겠다 이런 얘기 했잖아요. 우리 김경진 전 의원도 호남 출신이니까 지금 호남의 민심을 제일 빨리 읽을 수 있는 캠프네. 그런 사람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그런 분의 어떤 조언, 충언은 윤석열 후보가 들을 필요가 있지 않느냐. 네. 근데 뭐 이게 지금 본선이 아니라 경선을 앞두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과를 하지 않을 수도 있다. 저는 거기에 조금 더 무게가 실립니다. 제 생각은. 좀 지켜보도록 하죠. 네. 그리고 이제 윤 전 총장 부인의 김건희 씨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연루 의혹에 대해서 윤석열 캠프에서 이 김건희 씨 명의 주식 계좌 거래 내역을 공개를 했습니다. 이걸로 이제 해명이 되지 않을까 생각하는 것 같은데 어떻게 보시나요? 예, 시간이 없어서 네. 이 질문은 다음 주에 다시 박지희 씨가 올 때 답변하도록 하겠습니다. 왜냐하면 그때까지 네. 이거 안 끝날 거거든요. 그렇죠. 지금 뭐 그렇게 또 주목을 받는 사안은 아니라서요. 그 전두환 발언 때문에. 알겠습니다. 오늘 이동희 출근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지금까지 박지희 아나운서와 함께했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